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임성택 씨.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견뎠는데 이번엔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올해는 평년 이상으로 무더운 폭염이 예보돼 있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80만 원, 90만 원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지금 여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여름이 된다고 보면은 도저히 에어컨 가동은 힘들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1인 가구는 2,000원, 4인 가구는 3,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예상했지만 연평균 사용량 기준이라 실제 부담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누진제 때문에 올여름 사용량이 많으면 요금이 큰 폭으로 뛸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 누진제는 이렇게 3개의 구간, 사용량이 많을수록 기준 요금이 크게 오릅니다. 다만 사용량이 많은 여름엔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진 기준을 300kW시 초과와 450kW시 초과로 더 높여줍니다. 지난해 서울 가구들의 여름 전기 사용량을 살펴보면 8월 평균치가 이미 누진 2단계에 해당합니다. 역대급 폭염을 보였던 2018년엔 370kW시를 넘겼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3단계인 450kW시를 초과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은 킬로와트시당 최대 307.3원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연평균 4인 가구가 332kW시를 써 월 44,000원 정도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여름엔 최소 75,000원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10월, 올해 1월, 5월 세 차례 올랐습니다. 모두 합하면 30원에 육박하는 인상분이 올여름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6월에 받아본 고지서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한 2배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요금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은 올해 물가 0.1%포인트를 올리는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 7월부터 추가로 누진제 구간을 더 확대해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일단 전기와 가스비 합쳐서 4인 가구 평균 7,5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열을 세는 단위죠. 메가줄당 1.04원씩 오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4인 가구의 경우에 월 332kWh 정도 평균 쓰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집계인데요. 전기료의 경우에는 한 달에 3,020원, 그리고 가스료의 경우에는 4,400원 정도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모두 여러 번에 걸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겨울에 난방비 충격, 이렇게 겨울 전에 미리 올려놨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충격이 난방철에 한꺼번에 닥친 거였죠.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번 인상에 부담을 크게 느꼈던 분위기입니다. 전기와 가스 모두 원래 올리려고 계획했던 시기보다 한두 달 이상씩 늦어진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번 인상을 앞두고 자구안을 내놓고 사장이 사퇴하기도 했죠. 어제 발표 직전까지 예견됐던 정도보다 인상폭도 좀 더 작아졌습니다. 올여름에 많이 덥다는데 이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인상이 또 이뤄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정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요. 네, 문제는 지금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이른바 역마진 구조가 이번 인상으로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마진, 그러니까 국민이 전기와 가스를 쓰면 쓸수록 공급처가 점점 더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건데요. 전기나 가스나 지난 몇 년 동안 생산 단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생산 비용이 같은 단위당 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지난 1분기까지 1년 동안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32.4원이나 올렸는데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1킬로와트시당 전력 구입 단가, 한마디로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드는 돈은 174원이 드는데
요금은 146.6원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27.4원의 손실을 보면서 전기를 공급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인상으로 1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이 154.6원으로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마진 자체는 2분기 안에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 워낙 그동안의 적자가 누적돼 있어서 1분기에 한전 이자 비용만 1조 원을 넘긴 상태라서요. 추가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으로써 이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아이가 셋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지난해의 평균 전력 사용량이 월 313kWh 수준이었는데 이만큼까지만 쓰는 사람들은 지난해 요금대로, 이보다 더 많이 쓰면 거기서부터만 새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절약하는 만큼 비용을 깎아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네, 관심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네. 에너지 캐시백, 절약하는 만큼 사용료를 깎아주겠다고 지난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게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절감률 30%까지 한도 내에서 1킬로와트 시당 최대 30원 깎아주는 게 전부였는데요. 앞으로는 1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깎아줍니다. 현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캐시백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죠. 현금은 어떻게 돌려주느냐? 다음 달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식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온라인에서나 한전지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네, 연이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부담이 크고 이제 냉방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네, 에어컨을 트는 여름이 되면 특히 자칫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요금이 크게 비싸지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전기요금을 비교적 쉽게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에어컨 생산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에어컨에 송풍구를 끼워 넣고 본체에 나머지 부품도 조립합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부터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하고 있는데 올여름 폭염이 전망되면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정 성수기에 대비해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자제품 매장의 에어컨 판매량은 최근 2주 사이 20% 정도 늘었고 선풍기는 80%, 서큘레이터는 170% 증가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더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에어컨과 같이 사용하시면 효율성이 더 좋은 서큘레이터가 최근에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기존 전자제품도 미리 점검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어컨의 필터와 열 교환기 등을 세척해주는 전문 서비스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1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송풍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를 해주면 약 5~6%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형 에어컨은 인버터형으로 희망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전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한 뒤 오히려 에어컨을 약하게 유지하면 추가로 급격한 냉방에 과도한 전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SBS 정연입니다. 네, 오늘도 찜통더위인데 네. 권 기자가 거의 에어컨 저렴하게 틀기 전문가 아닙니까? 남은 여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예. 요즘에 워낙에 경제 이슈들이 많은데다가 올해는 근데 지금까지는 작년보다는 좀 네. 덜 더워서 괜찮았죠. 예,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여기 친절한 경제에서 제가 그 2~3시간 정도 집을 비울 때는 그냥 틀어놨던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켜놓고 나갔다 오시는 게 돌아와서 다시 켜는 것보다 절약된다고 그냥 쭉 틀고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쯤에 메일이나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준 대로 해봤는데 시원하게 지내면서 진짜 전기료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껐다 켰다 하느니 그냥 쭉 틀고
시원하게 지내는 게 요금도 덜 낸다는 에어컨은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인버터 에어컨들 기준입니다. 10년 넘은 에어컨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건물에 그냥 들어가 있는 시스템 에어컨들은 어떠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새 건물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인버터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문의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찬바람이 쌩쌩 나오는 에어컨을 켜두고 나가기가 손이 안 가더라. 그래서 나는 알려준 대로 못 해봤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절충안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저거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절충안이 뭡니까? 몇 시간 정도 외출할 때는요. 끄지는 마시고 열대야 모드로 설정해 놓고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열대야 모드. 네, 이게 전기료도 더 아끼면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보통 냉방으로 전환하면 바로 확 시원해지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버터 에어컨은 한 번 차가워진 집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력은 뜨거운 집을 원하는 온도까지 식히는 데 많이 드는 거고 한 번 식은 집을 유지하는 데는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전기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쓰느냐는 일단 집 크기나 바깥의 온도 그리고 에어컨 설정 온도 등등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대체로 전력의 흐름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대로 됩니다. 첫 30분 동안 더운 집을 식힐 때 쓰는 전력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인 그 후의 30분들보다 3배 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게, 춥게 설정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그냥 보통 냉방을 계속 할 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조건의 집이면요. 하루에 에어컨을 쭉 7, 8시간 틀어도 한 달에 100kWh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근데 도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소모량이 요즘 300kWh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이 한 달 내내 매일 에어컨을 추가로 7, 8시간 튼다고 해도 지금 그 전기료 누진제 여름 할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면 누진제의 최고 구간을 안 가고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8,800원 정도 더 내고 쭉 시원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찬바람 쌩쌩 나오는 걸 놔두고 외출을 하느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열대야 모드를 설정해서 사실상의 절전 냉방을 해두고 외출하는 겁니다. 열대야 모드는 실내 온도가 1, 2도 정도 다시 올라가는 걸 좀 내버려두는 모드가 되기 때문에 유지 전력이 보통 냉방보다도 덜 들고요. 귀가해서 다시 원하는 온도로 낮출 때도 크게 낮추지 않아도 되니까 또 전력이 별로 안 듭니다. 단, 집을 30분 정도만 비울 거면 열대야 모드도 하지 마시고 켜둔 채로 나갔다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열대야 시스템의 경우에는 초기 30분 정도는 희망 온도를 상대적으로 좀 내리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부재가 예상될 경우에 열대야 시스템 모드로 해놓으시면은 풍량 정화와 희망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어느 정도의 절전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열대야로 해놓으니까 저희 집은 바람 세기도 조금 약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풍량도 줄어들면서 전기료 또 같이 절약되는 거예요. 또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이게 제습 기능으로 해놓고 선풍기 틀면 전기료가 네. 절약되냐 그거잖아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닙니다. 그냥 일반 냉방 모드가 일반 제습 모드보다 오히려 전력이 덜 듭니다. 그냥 시원하게 냉방 쓰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에어컨의 제습 기능은 절전용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눅눅할 때 습기를 빨리 없애자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제습 모드의 소비 전력량이 일반 냉방보다 3에서 5% 정도 살짝 더 전력이 더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절전 제습이라고요. 천천히 제습하고 좀 덜 제습하는 대신 전력은 덜 쓰는 기능도 요즘 에어컨에는 있긴 합니다. 이거는 냉방보다는 전력이 덜 드는 게 맞는데요. 시원한 게 목적이라면은 이거를 많이 쓰진 않으시죠. 그냥 보통 냉방이랑 보통 제습을 비교하면 냉방 모드를 그냥 쓰시는 게 전기료도 약간 덜 들면서 더 시원한 방법입니다. 네. 남은 여름 한번 잘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